자, 다음 갑니다. 다음 예은이의 진심. 연우씨가 예은이를 대신 성불시켜주는 걸로 정말로 괜찮은 걸까? 집을 나오자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건 확실히 하지 않고 이대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확실히 해야 해. 나는 놀이터에서 연우씨와 만났다. 연우씨, 아까 부탁했던 건 일단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약속 장소엔 예은이도 나와 있었다. 타이밍 좋게 나와 있는 그녀를 보자 내 생각이 확신이 굳혀져 갔다. 인간님아. 인간님아. 아, 표정 왜 그래? 예은이에게 물어볼 게 있어. 연우씨, 잠시만 실례할게요. 나는 연우씨의 목도리를 풀었다. 쌀쌀한 아침 추위에 드러난 연우씨의 목덜미.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뭐 이상한 거 안 보여? 뭐가? 난 이틀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건데 목 부분만 새빨갛잖아. 연우씨만 그런 게 아니야. 내 목도 빨개. 증상이 똑같아. 연우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의 표식은 몸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어제 어렵게나마 확인했던 것을 떠올렸다. 솔직하게 말해줘. 언제부터 우리를 홀렸던 거야? 예은이는 그동안 나와 연우씨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있었던 거지? 모두의 불구스름한 목이 그 증거고. 예은아, 나는 예은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또 어떤 귀신인, 어떤 악령인지 예은이에 대해 전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탁할게. 이제 다른 사람들 홀리지 말아줘. 널 위해서 한 것도 있을 거고 날 위해 한 것도 있겠지. 그날 너와 같이 여기서 공연을 했을 때 우리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도 목이 빨갰으니까. 바보. 예은아,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은이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 거짓말로 감춰진 한 말고 비슷하게 꾸며진 한도 말고 진짜 너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 예은이의 눈망울은 우리 다시 커졌다. 굳이 왜 억지로 그러는 건데? 아, 진짜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인간님아, 진짜로 바보야? 착해 빠진 바보? 나 악령 짓으로 인간님아 주변 사람을 막 홀리고 맘대로 조정하고 다녔다고. 진절머리도 안 나? 화라도 내라고. 아이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게다가 나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 생판 몰랐다. 그래, 나 예은이 잘 몰라.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와 만나기 전에 어떤 귀신이었는지 다 몰라.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은이랑 같이 연주할 때가 제일 좋았어. 경이 어떻든 내가 다시 피아노를 잡게 만든 건 너야. 인간님아가 잃어버린 거 맞지? 그날 네가 잃어버린 건반을 가져와 주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건 잘 챙기고 다녔어야지. 인간님아. 나는 다시는 악기를 잡지 않았을 거야. 나는 네 연주가 좋아. 딱 2번뿐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 연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던 내가 너 때문에 다시 악기를 다시 붙잡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나 너 돕고 싶어. 네 한 풀어주고 싶어. 가능하면 너랑 다시 한 번 더 공연하고 싶어. 하지만 이뤄질 수 없는 한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지. 인간님아,
죽은 인간 살릴 수 있어? 어젯밤에 말한 게 내가 죽을 때까진 한 맞다니까. 돌아가신 분이랑 공연하는 거 그게 내 한이었다고. 그랬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 거짓말이 아닌 거야. 찾게... 연우 씨, 네? 죽은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하셨죠? 사혼식이라고 있었나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네. 아마 가능은 할 거예요. 저승에서 죽은 분을 불러내는 거. 예은이의 선생님도 가능한 거죠? 네. 어디 안치되어 계신지 위치만 안다면. 좋아요. 그게 무슨... 예은이 그분 무덤 위치는 알고 있지? 알고 있냐고. 나는... 예은이는 주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가니까. 그럼 가능할 것 같아. 연우 씨가 만나게 해줄 수 있다네. 만난다고? 그래. 예은이는 양손을 곱게 모아 깍지를 꼈다. 내일 마침 찾아가는 날이었는데. 그거 잘 됐네. 예은이는 이걸로 괜찮은 거야? 싫다고 해도 풀어줄 거잖아, 인간님. 당연하지. 마음을 굳혔으니까. 머지않아 예은이는 얼굴을 숨기고 울기 시작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시도해보자. 연우 씨가 선생님을 불러낸다고 해서 예은이의 한이 무조건 풀릴지는 알 수 없다. 애초에 그 선생님이 예은이와 공연을 같이 해준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불러낸다고 해도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렵겠지. 하지만 부딪혀 보기 전엔 모르는 거잖아. 나는 예은이의 선생님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어, 10만 원이다. 나는 예은이와 함께 수목장에 왔다. 여기가 선생님의 묘가 있는 곳이야? 응, 여기야. 선생님의 묘는 수목장에 있었다. 유골과 흙을 섞어서 땅 밑에 묻어두고 그 위에 큰 나무를 심는 방식인 것 같다. 수목장은 꽤 비싼데 선생님이 유복하셨나봐요. 나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음악 선생님이었으니까 잘 벌었겠지? 연우씨, 수목장에 선생님의 혼을 불러내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수목장은 조금 어렵죠. 왜요? 나무가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가요? 월화장이나 금토장이라면 쉽게 될지도요. 아, 감정 팍개네 얘가. 아, 진짜 이거는 제작 측의 실수야. 진짜 이거 제작사의 실수야. 이 멘트는 진짜 실수야. 살려줘. 수목장은 상관없어요. 오빠가 긴장하신 것 같아서 그냥 한 말이에요. 예은이 표정 봐. 선생님의 묘는 어디죠? 저기야. 예은이는 가운데 있는 나무로 딱 가리켰다. 지금까진 연우씨 앞에서 몸을 숨겼는데 이제는 한을 풀어야 하니 연우씨에게도 모습을 드러낸 모양이다. 연우씨는 예은이가 가르쳐준 선생님의 묘를 살펴보았다. 좋아요. 선생님의 혼을 불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잠깐, 정말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 선생님이란 분을 만날 준비가 되셨냐고요. 그야 이미 결정한 거니까. 선생님의 혼을 불러내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오빠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예를 들어 불러낸 선생님의 혼이 악령이라면요? 선생님은 악령이 아니야! 나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참고 넘어가도 선생님을 모욕하지 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거야... 나야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떠돌고 있지만 선생님의 미련 같은 게 남았을 리가 없잖아. 아, 어렵다. 설마 선택지 나오는 거 아니지? 연우 씨의 말을 듣자 나도 잠깐 망설여졌다. 선생님의 혼을 불러내서 예은이의 한을 풀어주기로 약속했지만 선생님을 불러내서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미처 간과하고 있었다. 혹시나 예은이가 그 선생님 때문에 악령으로 변해버리면... 인간님아, 난 괜찮아. 어? 각오가 안 됐으면 여기까지 인간님아를 데려오지도 않았어. 만날 생각이 없었으면 이 장소를 애초에 가르쳐주지도 않았겠지. 그렇구나. 내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예은이가 선생님과 만날 각오를 했잖아. 그럼 나도 각오를 해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저는 각오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오빠는 피아노 설치를 좀 도와주세요. 네? 피아노요? 예은 씨의 한을 푸는 게 공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은이와 선생님이 같이 합주를 해야 되는 거였죠? 제가 선생님의 혼을 제 몸속으로 불러드릴 거예요. 너가 빙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잘 되면 선생님이 제 몸을 써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예은 씨는 플루트 연주로 합을 맞춰야겠죠? 그렇구나. 연우 씨의 몸을 빌린 선생님과 예은이가 합주를 해서 한을 푸는 거구나. 그래서 연우 씨가 피아노까지 미리 준비한 거고. 막상 혼을 불러내는데 연주를 할 환경이 아니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을 불러내는 것만 생각했지 공연에 대한 부분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게 부끄러웠다. 그 관객은 어쩌죠? 공연은 2명이서 한다고 쳐도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관객은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관객이 된다고? 늘 연주만 해온 입장이라 그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긴 연우 씨와 예은이가 공연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관객 역뿐이겠지. 놀이터에서 했던 공연 역할이 반대로 된 느낌이라 기분이 묘했다. 예은이도 그럼 플롯 공연을 준비해줘. 알았어, 인간님아. 나는 조촐한 공연 준비를 시작했다. 나 왜 이렇게 예은이가 기뻐하는 게 섭섭하지? 나만 진심이었어. 나와 예은이는 선생님의 무덤에서 많이 떨어졌다. 연우 씨가 선생님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 있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가? 거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연우 씨가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게 조금씩 들렸다. 잘 될까? 왜? 여기까지 왔는데 두려워? 그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난번엔 엄청 자신있게 말했으면서. 인간님아, 겁먹었어? 너 왜 기분 좋아 보이냐? 겁먹은 게 아니야. 나 질투하냐? 단지 조금 초조할 뿐이다. 연우 씨는 무당을 관뒀으니까 그 선생님을 불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선생님 대신 이상한 영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선생님을 불러내지만 제대로 된 대화가 더 안 될 수도 있다. 불안한 가정이 밑도 끝도 없이 이어져. 인간님아. 왜? 역시 그만두고 싶어? 아니, 난 괜찮은데 인간님아가 괜히 초조해진 것 같아서. 나 지금 질투에 눈이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래. 별로 안 초조하거든. 네 공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뿐이야. 초조한 티가 팍팍 나는데? 눈치 빠른 귀신 같으니. 고마워, 인간님아. 응? 뭐가? 솔직히 나도 무당에게 부탁해서 선생님을 불러낸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나 혼자였으면 선생님과 다시 만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을걸? 아, 뭘, 그 전에 멀쩡한 무당에 나 같은 악령의 부탁을 들어줄 리도 없겠지. 지금은 인간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무섭지만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예은이는 뭐가 무서운 걸까? 선생님이 바뀌어버렸을까 두려운 걸까? 아니면 선생님이 바뀐 예은이를 보고 실망하는 게 두려운 걸까? 아니면 이미 지나가버린 살아생전의 관계를 다시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걸까? 그래도 나를 믿고 여기 남아줬으니까 나도 예은이를 믿어보자. 뭐야? 일순간 하늘이 번쩍이며 벼락이 떨어졌다. 나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연우씨가 바닥에 쓰러진 게 보였다. 연우씨? 나는 연우씨에게 달려갔다. 혼을 불러내는 의식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지난번 공연 때도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나는 쓰러진 연우씨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연우씨, 괜찮으세요? 연우씨가 눈을 뜨더니 웃음기 없는 얼굴로 날 바라본다. 뭐지? 왠지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평소랑은 분위기가 달라. 고개를 돌려서 주위를 확인한다. 나무를 바라보고 세팅되어 있는 피아노를 바라본다. 피아노? 목소리. 연우씨가 피아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건반을 눌러 연주를 시작한 순간 나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연우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성공했나봐. 미친. 너무 흥미진진해. 다음 버스킹해. 공연해. 얼른 다음 화를 내놔. 미치겠네. 다른 채널과 콜라보도 고려해볼 수 있지. 확실히 댓글도 많이 달리네 이제. 와 뭐야 몇 1, 10, 100, 1000만, 10만, 15만원. 와 또 10만원이네. 죽어버린 열정? 아 또 왜 이름이 왜 그래.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연우씨가 연주를 그만두고 손을 뗐다. 몇 마디밖에 안 되는 짧은 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굉장한 실력의 연주자라는 게 느껴졌다. 제대로 조율된 피아노를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싸구려 전자피아노를 갖다 놓았네? 저기 혹시 당신이 그...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야? 내가 먼저 물어보기도 전에 예은이의 말이 먼저 나와버렸다. 너는 연우씨가 예은이를 바라본다. 말투가 바뀌었을 때부터 짐작했는데 의식이 제대로 성공한 모양이다. 연우씨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건 예은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선생님이다. 선생님! 예은이가 연우씨를 와라 끌어안으려 했지만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맞다. 나 귀신이었지. 뭐야 넌? 뭐야? 선생님, 나 기억 안 나? 선생님이 플루트를 가르쳐줬잖아. 플루트? 연우씨가 예은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의식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건가? 기억이 혼선이라도. 가르쳐준 애들이 한둘이어야지. 제자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진 않아. 특출나게 잘하는 녀석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잘했던 애는 아닌가 보네. 그래서 날 불러낸 용건이 뭐야? 날 불러낸 무당이 연주를 해달라는 말을 얼핏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여기 있는 예은이와 같이 합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예은이가 플룻을 연주하는 식으로요. 내가 왜? 그래야 예은이의 한이 풀리거든요. 예은이는 선생님과 같이 합주를 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감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네. 나는 그저 의식이 실패하거나 악령이 나온다거나 그런 쪽으로만 걱정을 했지.
막상 그 선생님이 예은이를 기억하지 못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 예은이가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막연히 예은이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차갑고 냉랭한 태도로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해버리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탁을 해본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는 별건 아닌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나랑 같이 연주를 하고 싶다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네 한이 풀린다는 건가? 네. 응.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하는 게 내 유일한 꿈이자 미련이었어. 그럼 연주해봐. 네가 플루트를 연주해보면 네가 누군지 기억이 날지도 모르지. 합주를 할지 어떨지도 생각해봐야 되고. 알았어. 곧바로 예은이는 플러스를 꺼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그토록 기다려왔던 선생님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실수하지 않고 음악을 이어나갔다. 제발 기억해줘. 연주의 분위기는 마치 시험 시간 같았다. 아무 말 없이 예은이 연주를 듣는 선생님,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예은이. 역시 즐거운 연주와는 거리가 멀구나. 됐어, 그만. 더 안 들어도 돼. 선생님이 연주를 중단시켰다. 그럼 이 연주는 나쁘진 않네. 칭찬인가? 혹시 죽은 뒤에도 계속 연습을 한 건가? 계속 연습했어. 계속.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이랑 호흡을 맞추려면 어중간한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럼 나쁘지 않다는 건 선생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야? 좀 더 연습하면 그럭저럭 억지로 맞출 순 있는 정도? 에? 참 칭찬인지 악평인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 말을 원래 이렇게 베베 꼬이기만 하나? 그러면 합주도 허락해주는 거야? 글쎄. 뒷목. 애매한 대답에 나도 예은이도 갑자기 멍해졌다. 일단 이 피아노는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다른 고급 피아노를 렌탈한다던가 해서. 아니야. 피아노는 사실 핑계 같네.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합주를 떠나서 별로 연주하고 싶지가 않아. 예? 네? 대충 연주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연주할 마음은 안 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의욕을 좀 내봤겠지. 하지만 지금은 죽었잖아. 몸이 죽으면서 열정도 같이 죽었지. 그게 무슨... 그냥 한 번만 제대로 예은이와 연주를 해주면 되잖아요.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내 심정을 이해 못하겠지. 그럼 예은이는요? 예은이는 죽었지만 연주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진심이에요. 그 녀석은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지. 살아생전 제대로 된 음악이란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죽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음악에 집착하는 거잖아. 선생님의 말을 듣다 보니 내가 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연주를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당신은 대충 할 줄 몰라도 같이 하는 예은이는 진심으로 연주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예은이는 진심이니까 한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 연주가 필요한 거라면 차라리 MR을 찾아보지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연주했던 음반이나 공연 영상 같은 거 없어? 예은이는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 사람은 알면서 모른 척을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거야? 인간님아, 난 괜찮으니까 그만해. 그런 표정으로 얘기하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연주를 해야 한이 풀린다며. 이렇게 선생님과 다시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연주까지 같이 하는 건 아무래도 내 욕심이었나 봐. 납득할 수 없다. 차라리 악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유령이 된 지 너무 오래돼서 연주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받아들였을 거야. 그런데 그냥 하기가 싫다고? 예은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건데, 선생님이라는 작자가.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죠? 하기 싫은 게 아니야.
할 마음이 안 드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대체 왜요? 열정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야. 죽은 사람은 가질 수 없지. 피아노 치는 법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니 생전의 기억을 떠올려서 연주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말하는 것, 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건 줄 수 없어. 연주는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거야? 저 아이는 교감을 원하는 거야. 단순히 소리를 내고 듣는 것 이상의 정서적인 교감. 건반의 마음을 담아서 희로애락을 주고받는 걸 원하는데 나는 그걸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저 애가 만나야 하는 건 살아있는 선생님이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 애초에 처음부터 풀 수 없는 한이었던 거야.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미련이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찾아서 헤매는 거니까. 선생님만 만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호하게 가능성을 없애버린 선생님의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났다. 어떻게든 한을 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 나는 그저 나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워서 화풀이하는 걸지도 몰라. 나는 예은이를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계속 참았어. 기다렸어. 오직 선생님만이 예은이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줬어. 그런데 선생님마저 그런 말을 해버리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결국 너의 한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풀어줄 수 있어. 알고 있었어. 그런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미련에 날 만난다고 네 한이 풀리는 것도 아니지. 네가 정말 필요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음악이니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음악. 그럼 혹시라도 제가 당신의 음악을 흉내내면 한을 풀 수 있는 건가요? 뭐? 뭘 흉내내? 제가 당신과 똑같이 연주해서 예은이와 호흡을 맞춘다면 한을 풀 수 있냐고요? 네가 내 연주를 똑같이 연주한다고? 네.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화를 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 알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음악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처럼 연주할 순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네? 하루아침에 될 거라 생각 안 해요. 인간님아. 완벽하게 똑같이는 칠 수 없더라도 최대한 연습하면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네, 인간님아. 약속했어요. 예은이 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음악을 가르쳐주세요. 나는 연우 씨의 몸을 빌린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피아노를 배운다. 네,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오빠가 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거죠?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하지? 네, 선생님의 음악을 어떻게든 흉내내볼게요. 음악 흉내를 줄이면 음흉한 오빠.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 돌아왔네? 연우 씨,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 제 부탁에 대한 답변은요? 침묵은 긍정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러려고 했는데 저한테 부탁하는 오빠 모습이 귀여워서 그만. 어떻게든 고민 넘긴 건가? 선생님. 선생님이 사라진 후 예은이는 선생님의 묘비를 쓸쓸한 눈으로 바라봤다. 와,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렇게 되면 아니 뭐야 아니 귀신한테 근데 어떻게 배워? 맨날 그러면 빙의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은 연우 씨의 몸을 빌려서 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바로 정답을 알려주시네. 오케이. 가르치는 방식은 간단했다. 선생님이 먼저 연주를 하고 내가 그 연주를 듣고 흉내내는 식이었다. 열정이 없다는 말은 진심이었는지 선생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날 가르치려고 들진 않았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틀리거나 실수를 해도 먼저 지적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 친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최소한의 답변을 해줄 뿐이었다. 솔직히 가르침을 받는다기보다 관심 없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에겐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선생님, 냉정하게 말해주세요. 난 항상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목표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다르지. 선생님처럼 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딱 한 곡을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거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 한 달 안에 따라잡을 수도 있지. 보통 사람은 미세한 차이까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선생님과 완벽하게 똑같이 치려면요? 이번 생엔 힘들 것 같은데. 단호한 대답에 할 말이 잃었다. 나 진짜. 죽고 나서도 그걸 한우로 삼아서 계속 피아노를 친다면 모르지. 그럼 결국 제 노력은 무용지물이란 건가요? 그건 예은이에게 달렸지. 단순히 나와 비슷한 연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와 똑같은 연주를 해야 만족하는 건지, 기준선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몰라. 그 애만 알겠지. 어쩌면 그 애 자신도 모를 수도 있고. 연습은 즐겁지 않았다. 딱 한 곡만 정해서 계속 흉내내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실력 차이가 너무 났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일반 관객이 상대라면 적당히 흉내만 낼 수 있어도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은이의 한을 풀기 위해 얼마나 똑같은 수준이 되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다. 처음엔 호기롭게 시작한 일이지만 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는 걸 실감할 뿐이었다. 노력하면 90% 정도까지는 흉내낼 수 있어. 하지만 도저히 좁힐 수 없는 10%의 디테일,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피아노와 함께 살아야 생길 듯한 원숙한 손놀림, 그것만큼은 벼락치기가 불가능했다. 저 오빠. 오늘은 선생님이 쉬나 보네요. 그냥 오빠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직 안 불렀어요. 연습할 시간이 모자란데 이야기는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저기 괜찮으신 거죠? 네? 오빠 요즘 부쩍 힘들어 보여서요. 잠을 좀 못 자서 그런 거겠죠. 잠잘 시간도 줄여가면서 연습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예은이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곡을 마스터해야 돼요. 선생님과 완벽하게 똑같이 치는 건 불가능해도 적어도 예은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만큼이라도.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요. 오빠는 예은 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죠. 그러면 예은 씨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솔직히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 호기롭게 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연습해서 이뤄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 실력은 한참도 모자란 수준인걸. 이런 상태에서 만난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의외로 예은 씨가 바라는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은이는 저랑은 몇 번을 공연해도 한이 안 풀렸어요. 역시 선생님의 연주가 아니면 한이 안 풀리는 거라고요. 어설픈 흉내로는 안 돼요. 적어도 진짜 비슷하다고 착각할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오빠의 생각이고 예은 씨의 생각은 들어봐야. 조금만 더 연습해보고 그때 얘기해 볼게요. 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괜찮던데. 연습해야 되니까 선생님 불러주세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연우 씨에게 화풀이 할 일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답답하고 화가 나. 내가 이것밖에 못 친다는 게 화가 나. 좀 더 내가 피아노를 잘 쳤다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재능이 있었다면 쉽게 따라잡았을 텐데. 어쩌면 역시 나는 음악 같은 거에 재능이 없는 걸지도. 다시 몇 시간 동안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연습했다. 오늘은 그만하자.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직 밤 10시도 안 됐잖아요. 방금 연주를 하면서 몇 번을 졸았는지 알아? 아, 죄송해요. 그럼 잠 깨는 음료수라도 사올게요.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연습을 한다는 거야? 아, 마음만 급해서 서두르고 정작 연습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시간 낭비야. 오늘은 자라. 내일 이어서 하자. 시간이 없어요. 언제 예은이가 사라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자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 태도가 문제야. 이젠 좀 선생님 노릇을 할 마음이 드셨나 봐요. 네 연주는 너무 성급해. 여유가 없어. 기다리질 않아.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달리기 바쁘지. 현란한 기교는 자랑할 수 있어도 합주로 호흡을 맞추기엔 최악이야. 반박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의 지적은 정확했다. 음악으로 도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연주해도 상관없지. 하지만 네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서 음악을 하는 거라면 네 속의 번뇌가 아니라 네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 네 음악을 듣는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그걸 먼저 들여다본 후에 그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줄지 정하는 거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녀석이 남을 돌아볼 수 있을 리가 없지. 제대로 자고 푹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라. 네 음악을 들려줄 사람의 마음속이 어떤 모습일지. 자괴감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선생님이 떠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질문이 나왔다. 선생님의 관객은 어땠는데요? 선생님은 음악을 할 때 관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는데요? 질문을 하면서도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 거대한 연주장, 객석을 채운 수많은 관객, 그 앞에서 품격 있게 인사를 하고 고귀하고 세련된 연주를 시작하겠지. 당신의 관객은 대부분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일 테니까. 어린아이라 생각했다. 네? 네? 어린아이라뇨? 왜요? 공연장에 애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다시 들어가셨어요, 오빠. 죄송해요. 오늘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관객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관객을 바보로 봤다는 거야 뭐야? 선생님의 알 수 없는 대답 때문에 난 더 혼란스러워졌다. 어색해. 그리고 계속 20만 원이네 이제. 인간님아, 연습은 잘 돼가? 아, 예은아. 그럭저럭 어떻게 따라잡곤 있어. 실은 막막하지만 차마 예은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이 나왔다. 이래도 되는 걸까? 정말? 표정만 보면 전혀 안 그런데? 그렇게 티났어? 너무 무리하지 마, 인간님아. 뭐라고? 인간님아가 하루아침에 선생님처럼 연주할 순 없잖아? 또 그 소리야. 인간님아랑 선생님은 성격부터 다른걸? 비슷하게 흉내낼 순 있겠지만...
똑같이 연주할 수 없다는 걸로 인간님아가 자책하지 마. 하지만 똑같이 연주해야 예은이의 한이 풀리는 거잖아. 그건 잘 모르겠어. 지난번에 한풀이에 대해 말한 거 기억나? 꼭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착각만 하더라도 한이 풀릴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예은이는 나랑 같이 공연을 해서 한이 풀리지 않았잖아. 그건 완전히 달랐으니까. 장르도 연주 스타일도. 인간님아가 애써서 선생님과 비슷한 느낌으로 연주하면 한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관건은 내가 인간님아를 선생님으로 착각할 수 있냐 없냐지. 그러니까 완벽한 연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잘 모르겠어. 내가 인간님아를 선생님으로 착각하기 위한 조건이 연주 실력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물론 연주가 너무 다르면 착각도 안 하겠지만. 착각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 나는 문득 선생님이 한 말이 떠올랐다. 연주를 하기 전에 연주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예은이는 선생님의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어? 나는 예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빠졌다. 인간일 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걸까? 선생님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인간님아가 연주를 하는데 그게 필요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 연주를 하기 전에 듣는 사람의 심정부터 생각해보라고. 아, 뭐 넌 듣는 심정이랑은 거리가 있지만 같이 연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고 싶은 건지는 알아두고 싶어서. 응. 그러면 이야기해줄게. 내가 들었던 선생님의 음악. 예은이가 망설이면서 작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 플루트를 좋아했어. 부모님과 우연히 공연을 보러 갔는데 플루트를 부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 그래서 부모님에게 졸라서 음악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 사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 그냥 가르치는 대로 배웠지. 그런데 실력이 늘고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욕심이 생겼나 봐. 나를 유명한 플루티스트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때부터는 엄청 타이트하게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방학이면 하루 종일 연습을 했지. 근데 그렇게 혹사당하듯이 연습을 하니까 플루트가 싫어지더라고. 오타. 오히려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 하기 싫다고, 재미없다고.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이해 못했어.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투정을 부리고 있냐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아서 안달인데 왜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냐고. 나도 알아. 철없는 소리라는 거. 하지만 그때는 너무 하기 싫었어. 흔히 말하는 사춘기가 온 거겠지? 그러다 하루는 모든 게 다 싫어져서 학원도 안 가고 도망쳤어.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화낼 거고 학원에 가면 수업이 기다리고 있어서 둘 다 가기 싫었어. 플루트 가방을 들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 그러다 여기 대학로까지 왔어.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봤지. 나는 감옥에 갇혀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연주를 하고 있더라. 연주를 즐기고 있었지.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나는 연주를 하다 실수하면 혼나는데 이 사람은 실수를 해도 오히려 웃으면서 넘어갔어. 그때부터 여기를 좋아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뒤로 가끔 학원을 안 가고 여기로 왔어. 나중에 학원을 짠 걸 들키고선 부모님에게 야단 맞았지. 엄청 혼났지만 그래도 계속 왔어.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귀신이 되기 전부터 여기에 들락날락 거렸던 거네? 그렇지 뭐. 선생님의 음악을 들은 건 아주 늦은 밤이었지. 그날도 나는 학원도 집에도 가기 싫어서 플루트를 들고 여기로 왔어. 그리고 여기에 와서 아주 늦은 밤에 혼자서 연주를 했어. 혼자만의 연주. 관객도 없는 연주. 하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 쭉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반주가 들리기 시작했어. 어? 그런데 어딘가에서 내 플루트 소리에 맞춰 피아노 연주를 해준 거야. 그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난 깜짝 놀랐어. 내가 연주를 멈추니까 반주도 멈추고, 다시 부르니까 반주도 다시 시작했어.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지. 그래서 연주를 멈춰봤어. 그랬더니 피아노 연주도 멈추더라. 그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내 소리에 맞춰서 따라오는 반주를 듣고 그날은 엄청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 그게 나와 선생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합주였어.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한 푸는 방법? 선생님이 너에게 맞춰준 거야? 나는 다음날 내 플루트 연주에 맞춰준 피아니스트를 찾기 시작했어. 그렇게 엄청 수소문을 하며 찾아다니다가 선생님을 찾아냈지.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연주를 한 적은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거야. 어떻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연주였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데. 자기는 그날 연주를 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숨기고 싶어 했어. 뭐지? 진짜 선생님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 내겐 그날이 특별한 기억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숨기고 싶은 기억처럼 여기는 거야. 나는 잊을 수가 없었는데, 음악 같은 건 너무 싫었는데, 플루트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날 맞춰준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가 너무 위로가 돼서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지금은 내가 위로를 받았지만 다음엔 내가 제대로 선생님과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내가 정말로 실력이 늘면 선생님과 다시 한 번 더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선생님과 다시 함께. 아, 그게 끝이야. 그 뒤로 나만 혼자서 선생님을 쫓아다녔지. 선생님은 애초에 버스커도 아니었어. 그 즈음엔 그냥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와서 같이 연주를 해준 것뿐이었대. 원래는 이런 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큰 무대에서 제대로 된 세션과 함께 연주하는 게 더 좋다고. 버스킹은 그냥 잠깐의 변덕이었다고 하는 거야. 그날 나에게 맞춰준 것도 한여름밤의 꿈 같은 변덕이었을까? 난 모르겠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럼 그 뒤로 선생님과 만나긴 힘들었겠네? 선생님의 공연은 계속 보러 다녔어. 커다란 공연장에서 늘 공연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날 못 봤겠지.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럼 그 뒤에 혹시... 그 뒤는 이야기하기 싫어.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즐겁지만 죽음에 대한 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미안. 예은이의 죽음과 선생님의 죽음, 어느 쪽이 되었든 예은이는 이야기하기 싫은 것 같았다. 하긴 그런 트라우마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어쩌면 그녀가 악령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르니까 더 이상은 묻지 말자.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인간님아가 진심인 것 같아서 나도 용기를 낸 거야. 음. 뭐지? 난 다시 선생님과 만났다. 예은이랑 다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군. 예은이가 선생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들었어요. 예은이가 혼자서 연주할 때 선생님이 반주를 깔아줬다면서요? 내가? 네, 그 뒤에 시치미를 뗐다고 하셨던데. 너무 사소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났던 것뿐이야. 왜 모른 척 하셨어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억났어. 그래, 확실히 밤 늦은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지. 혼자서 피아노를 쳐보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플루트 연주가 들리지 뭐야? 정제되지 않은 난잡한 소리였지. 좀 거슬렸어. 그래서 그냥 그만둘까 하다가 변덕을 부려봤지.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듯이 연주를 해봤어. 악기에 한없이 분풀이만 하고 있는 녀석에게 좀 진정하라고 말을 건 거지. 내게는 대수롭지 않은 한여름밤의 변덕이었는데 그 녀석에겐 그게 특별한 기억이었나 봐. 선생님이 맞긴 했었네. 그 뒤론 갑자기 내게 들러붙기 시작해서 좀 귀찮았지. 태도는 좀 빡치긴 하는데. 그래서 시치미를 뗀 거야. 그런 일은 없었다고. 내 제자도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쫓아다니면 솔직히 귀찮잖아. 한쪽만 진심이었던 관계였다. 그 뒤론 본 적 없어. 애초에 그 대학로에서 연주를 했던 것도 친구의 부탁이었으니까. 그랬군요. 선생님은 의식하진 않았지만 결국 그날 선생님의 반주가 예은이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추억이 되었던 것 같다. 음악 같은 건 너무 싫었는데 플루트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려던 시기에 받은 위로였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시 희망을 받게 해준. 근데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예은이는 그냥 그거에만 매달려 있고. 그날 맞춰준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가 너무 위로가 돼서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진짜 감정이입이 너무 시게 되는데요. 이상하다. 마치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예은이한테 받은 위로잖아, 이게. 나도 피아노를 그만두려고 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음악에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다시 건반을 만지게 된 건 예은이 때문이었다.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음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막상 너는... 그 순간 작은 빛이 일렁였다. 마음속에 끼었던 안개들이 거쳐지는 듯한 기분? 아리송하고 애매하게 보였던 것들이 일순간 또렷해지는 듯한 경험. 아주 조금이지만 단서를 붙잡고 길을 찾은 듯한 감각.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 감정을 받은 적이 있어. 그날 내가 받은 그 기분, 그 감정, 그게 어쩌면 예은이가 선생님에게 받았던 걸지도 몰라. 그날 너의 연주는 너에게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변덕인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더없이 소중한 추억이 된 것처럼, 어쩌면 네가 받았고 다시 듣고 싶은 음악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그건 정말로 정확하고 완벽한 연주 같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붙잡으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연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 다시 연습해요. 그냥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 네. 선생님이 한 소절을 연주하고 내가 다음 소절을 이어서 연주했다. 그렇게 다시 몇 번이고 반복했던 곡을 끝까지 연주하고 나서 좀 나아졌나요?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진심이 되었다는 건 알겠다. 네. 그 정도면 괜찮은 걸까?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방황하진 않을 것 같아.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적어도 방향만큼은 제대로 보인 것 같아.
이 길로 쭉 가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비추는 곳을 향해서. 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커피 빌라. 완전 대기업 됐네. 와, 영상 하나로 17,500명이 구독을 했어. 와. 박수련. 저 근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녹화를 중지하기보다 빠르게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자, 갑시다. 각별한 악기. 네. 연습은 이걸로 끝내자. 몇 시간 동안의 연습이 끝난 후 도련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 네? 끝낸다고요? 곡 구성은 다 익혔잖아? 여기서 더 연습한다고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 제 실력의 한계라서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너는 내 연주의 70% 정도를 비슷하게 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 하지만 남은 30%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 하루 이틀 더 연습한다고 크게 바뀌지 않아. 예은이한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예은이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몰라. 그건 너와 예은이에게 달렸지. 예은이가 바라던 건 선생님의 연주였어요. 제 연주로는 한이 풀릴지 모르겠어요. 왜 꼭 내 연주여야 한이 풀린다고 생각하지? 그야 예은이가 계속 찾아 헤맨 게 선생님의 연주니까요. 마음의 문제를 왜 수학 공식처럼 풀려고 해? 명언이다. 결국 음악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 누가 연주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해? 누가 되었든 간에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그런 연주를 할 수 없는 거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럴 땐 차라리 쉽게 생각해. 너희 둘이 운명적인 인연이라면 한이 풀릴 거고, 연주로 한이 안 풀린다면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각별한 악기는 잃어버려도 반드시 제 주인에게 돌아오는 법이니까. 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니, 그냥 혼잣말인데? 각별한 악기가 주인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야. 연주를 하기 전에 긴장이 될 때가 많거든. 그럴 때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지. 대학가에 전해지던 그 말은 선생님이 꺼낸 거구나.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온 말. 그럼 작별이다. 잠깐만요. 너무 많이 머물렀어. 이젠 돌아가야지. 예은이를 불러올게요. 그 애가 없을 때 이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그에게 더 할 말은 없어. 그래도 마지막인데 예은이가 없을 때 떠나시는 건... 예은이는 처음부터 계속 여기에 있었어. 네? 그 애는 연습을 방해하기 싫어서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뿐이야. 예은이가 계속 여기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랑 나눈 대화도 그 녀석은 엿듣는 걸 좋아하는 고약한 귀신이거든. 이 자식이. 그러고 보니 예전에 연우 씨랑 같이 얘기할 때도 원래 듣고만 있었지? 예은이 얘기를 하니 정말로 예은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생님! 이제 죽은 사람은 그만 쫓아다녀라. 난 네 한을 풀어줄 수 없으니까. 알고 있어. 선생님이 몇 번이고 말했잖아. 작별이다. 와, 쿨하게 가시네. 안녕. 선생님. 정말로 고마웠어. 전부 다. 떠나셨어요. 네. 이제 다시 못 불러내는 거예요? 네. 정말 위급한 일이 아니라면 안 오겠다고 하시네요. 인간님아, 그러면 한 번 더 공연하는 거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공연을 해보자. 선생님이랑 연습했던 그 곡을 하는 거지? 내가 플루트를 연주하고 인간님아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피아노와 플루트 듀엣으로. 예은아, 이번에는 숨지 말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주하자. 사람들에게 모습을 다 보이려면 엄청 힘을 써야 돼. 곡을 연주하는 동안만이라도 좋아.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너는 살아있던 때처럼 연주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 이번에는 좀 무리하더라도 너도 같이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만나고 싶었던 관객들과 네가 서고 싶었던 무대에서 직접. 나 노력해볼게. 저도 도와드릴게요. 치, 그쪽 연주는 필요 없는데. 연주는 안 해도 공연 준비는 역시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지.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와, 잠만. 23이 마지막이랬나요? 엔딩이야 이제? 와, 인기 진짜 많아졌다 근데. 얼마나 남았냐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합주 100만 원. 갑시다. 공연 준비는 연우 씨가 도와주면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처음엔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꾸준히 버스킹을 한 게 도움이 되었는지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번엔 놀이터에서 연주를 했는데 이번엔 운 좋게 소규모 공연장 쪽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연우 씨가 자신이 알던 밴드 선배에게 부탁을 해서 좋은 자리를 양보받은 모양이었다. 어렵게 만든 기회니까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난 어느 타이밍부터 나오면 되는 거야? 처음엔 나 혼자서 반주를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네 파트가 시작될 때 저쪽에 맞는 임시 대기실 쪽에서 걸어 나오면 돼. 임시 대기실이라니 엄청 준비했네. 임시 대기실이라고 하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무대 구석에 커튼을 설치한 것뿐이었다. 적당히 커튼을 설치해 뒤쪽을 가리고 중간부터 나오게 하자는 건 연우 씨의 아이디어였다. 확실히 커튼 뒤에서 나오면 간단한 무대 연출 정도로 생각하겠네. 내가 관객들에게 모습을 보여도 놀라지 않을 거고. 곡이 끝날 때까지만 모습을 보여주다가 연주가 끝나면 다시 커튼 뒤로 들어가면 돼. 자연스럽게 퇴장한 척 하는 거지, 오케이? 연습은 더 안 해도 돼? 계속 버스킹 하면서 연습했어. 너만 잘 따라오면 돼. 나만 잘 따라오면 된다고 하니까 좀 건방진걸? 인간님아가 정신 꽉 붙잡고 내 연주를 따라와야 되는 거 아냐?
선생님이랑 연습하면서 엄청 실력 늘었거든? 예은이야말로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연습 안 해도 돼. 네 연주를 따라가는 건 나한테 별일도 아니거든. 에휴, 알았어. 그럼 좀 이따가 사람들이 모이면 시작할 거야. 난 준비됐어. 정말로 준비됐어? 그렇게 내가 못 믿어? 연습 충분히 했다니까. 연습 이야기가 아닌데 지난번 공연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한을 풀면 네가 사라지잖아. 어쨌든 작별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됐냐고. 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공연이 끝나자마자 주량망치듯 사라지진 않을 거야. 제대로 작별 인사는 하고 갈 거야.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준비가 된 걸로 받아들일게.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나는 자리를 잡았다. 예은이는 무대 뒤에서 스탠바이, 연우씨도 관객석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 내가 아직 널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정말 이걸로 마지막일까? 나는 계속 버스킹을 하겠지만 예은이와의 합주는 이걸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여지를 남기지 말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첫 음을 누른다. 나의 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마치 내 것처럼 만든 연주곡이다. 관객들은 쳐다보지 않았다. 플룻을 연주하는 예은이의 소리만 최대한 집중했다. 이건 나만의 공연이 아니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서는 무대.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그녀가 되어야만 한다. 그녀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그녀가 만끽할 수 있게 보조한다. 그녀가 미련을 남기지 않게. 제일 처음 그녀와 만났을 땐 그녀가 내게 힘을 줬어. 그녀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게 밀어줬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줘야 할 때야. 어깨에서 힘을 빼고 마음속 가득했던 욕심도 비우고 그녀가 내는 소리만 집중했다. 그녀의 플룻 소리가 너무 빨라진다 싶으면 나는 고삐를 당기고 그녀의 소리가 너무 위축되었다 싶으면 그녀를 밀어준다. 두려워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소리로 전해준다. 그녀와 눈을 마주친다. 한마디의 말도 없었지만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눈다. 그녀의 눈빛 속엔 두려움이 보였지만 나를 보고선 각오를 다지는 게 보였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살아있을 땐 이루지 못했던 너의 꿈을 여기서 이루는 거야. 제대로 된 무대에서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네가 전하고 싶었던 감정을 망설이지 말고 전부 풀어봐. 마음속은 쿵쿵 뛰고 있지만 손가락엔 그 흥분을 담지 않으려고 애쓴다. 내가 흥분해서 뛰어나가면 안 돼. 참아야 돼. 억지로 여유 있는 척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부드럽게 쓸어내린다. 예은아, 마음껏 불어봐. 여기서 네 한을 풀어봐. 참고 참았던 네 마음속 응어리를 마음껏 풀어도 돼. 제멋대로 불어도 좋아. 실수투성이 연주라도 좋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음악으로 만들어줄게. 나를 믿어줘.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음악에 대해 잘 아니까. 이내 연주는 클라이막스로 다다른다. 한 번 더 있나봐. 23이 마지막이 아니었나? 해체만 하지 말고 계속 해줘라는데 어떡하냐. 도배해서 죄송해요. 우리 골드 버튼 받았는데? 잠깐만, 엔딩이 3개예요. 아, 이거 버스킹은 곡마다 달라요, 멤버가. 보이죠, 여기 이거. 잠깐만.
구독자 수 내가 지금 일단은 저장을 여기서 해두고 일단 노말 엔딩은 지금 볼 수 있으니까 노말 엔딩 먼저 볼까요? 그럼 되겠죠? 노말 엔딩 보고 저장해놨으니까 다시 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노말 엔딩 먼저 봅시다. 기분 나쁜 불협화음을 내면서 예은이가 갑자기 연주를 그만뒀다. 예은아? 미안해. 뭐야? 왜 그래?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잘 안 돼. 왜 그래? 갑자기 공연이 중단되자 관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난 일단 관객석에 미리 얘기를 하고 예은이에게 말을 걸었다. 예은아, 이제 마지막 파트잖아. 조금만 더 힘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진 않아. 어? 뭐? 하나도 호흡이 안 맞고 엉망진창이잖아. 어떡해.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예은아! 예은이는 그대로 커튼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은이 뒤로 쫓아갔지만 이미 커튼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이렇게 멋대로 끝내버리면 어떡해. 아직 관객들이 남아있는데. 예은아, 어디 간 거 아니지? 장난치는 거지? 얼른 빨리 돌아와. 마지막 파트가 남았잖아. 그녀가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관객석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당황한 표정의 관객들과 난처한 표정의 연우씨가 보였다. 아, 끝났구나.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예은이는 보이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도망쳤다. 뭔가 해야 돼. 수습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어. 죄송합니다. 파트너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공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막연하게 예은이와 같이 공연을 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었고 난 아직 예은이와 같이 연주를 할 준비가 안 되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그저 성급하게 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걸까? 내게 부족한 건 각오가 아니라 연주 경험이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그 공연은 나와 예은이의 마지막 공연이 되었다. 그 뒤로 예은이는 내 곁에서 사라져버렸으니까. 한 달 뒤. 예은이가 사라진 후 나는 연우씨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엔 예은이가 사라져서 풀 적어 있던 나를 연우씨가 달래줬지만 그렇게 계속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지금은 어느샌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연인까진 아니지만 친구보다 좀 더 가까운 느낌? 휴, 오늘 수업 다 끝났다. 수고 많으셨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졌네요. 저런, 오늘은 아무것도 할 기운이 안 나요. 제가 힘 좀 나게 해드릴까요? 아니, 멈춰. 당장 멈춰. 다른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면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하필 연우씨가 저런 말을 하니까 나는 벌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헬로. 헬로. 에? 힘이 나시나요? 예? 전혀요? 그럼 2배로 해야지. 헬로. 이해를 못한 드립은 보통 실패한 드립입니다. 오늘은 헬로윈이잖아요. 진짜 이건 좀 아니지. 그래서요? 헬로윈이라고요. 헬로윈. 뭐지, 시험 문제보다 더 어려워. 헬로를 하면 이길 수 있는 날이에요. 이기면 힘이 나고요. 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고쿠 헬로. 지고쿠. 너무 고차원적인 해석이라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헬로. 지고쿠. 잘못 발음하면 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정말 지옥이네. 지고쿠.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구나. 힘이 좀 나시나요?
아, 네, 힘이 넘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안 해줘도 돼요. 얼굴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다른 거라도. 아, 그만해주세요, 제발. 네? 연우 씨, 아재 개그라고 아시나요? 알아요. 아주 재밌는 개그를 줄여서 아재 개그잖아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 살려줘. 제 특기라고도 할 수 있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가, 이거? 이렇게 당당하면 참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고 보니 말을 놓기로 했었는데. 그 말도 수없이 들었죠. 맨날 까먹어서. 저는 반말이나 존댓말에는 상관없긴 한데 아니면 반대로 오빠가 말해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제가요? 언니라고 예? 해주세요. 언니! 언니! 자, 언니. 언니! 아니, 그건 말을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연우 씨는 기대하는 눈으로 날 바라본다. 언니? 진짜 하네 이걸? 덮친다. 예? 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얘는 도대체? 뭐지? 방금 그 순간 이상하게 연우 씨가 아닌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기분 탓이겠지? 아, 설마. 원하는 주제 있으신가요? 어디 보자. 괴담은 어때요? 헬로윈이니까. 괴담이라 나는 하늘을 보면 곰곰이 생각했다. 괴담까지는 아닌데 대학가를 구석구석 떠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플롯 귀신 얘기 설마? 각별한 악기는 잃어버렸을지라도 반드시 제 주인에게 돌아온다. 악기의 전체이건 혹은 일부이건 간에 그것이 연주자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집을 기억하는 애완동물처럼 제자리에 돌아온다. 분실을 자각하고 찾기 시작할 즈음에 원래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악기를 되찾는다. 딱히 괴담 같은 건 아니지만 한동안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던 이야기였다. 딱히 안 믿지만 말이에요. 별로 재미없죠? 죄송해요. 제가 아는 얘기가 이런 것뿐이라. 연우 씨가 이런 이야기를 원하셨던 건지. 오빠. 네? 왜요? 무슨 할 말 있으세요? 계속 빤히 바라보기만 하고. 오랜만이라. 예은아? 네,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 놓으셨네요? 글쎄, 그런 셈이지? 뭔가 평상시에 연우 씨랑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때 연우 씨 근처에 플롯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이거 연우 씨가 가져오신 거예요? 난 올 때 내 가방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럼 누가 도둑이라도 왔다 갔나? 오빠가 말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야기요? 각별한 악기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온다 말이야. 하지만 플롯은 제 악기가 아닌데요? 오빠 악기는 피아노잖아. 그러니까 플롯은 제가 쓰던 게 아니라 누구였더라? 예전에 어디선가 누군가 플롯을 연주했던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예은이 까먹었어 설마? 이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치 건반의 일부를 잃어버린 피아노처럼 중요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 기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저 플롯을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기억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속이 쓸쓸해지는 기분만 들었다. 오빠, 같이 공연할래? 네? 난 피아노 말고 플룻으로 연주할 거야. 오늘은 헬로윈이라고 쉰다고 하셨잖아요. 버스킹은 원래 연주자 마음 따라 가는 거지. 뭐 그거야 그렇긴 하죠. 그럼 저질러 버리자고? 뭐지?
뭐 진짜 빙이 된 거야? 기분이 이상하다. 뭔가 조금씩 모든 상황이 어긋난 것 같은데 그 어긋난 상황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이상하게 친숙하고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오빠? 기왕 헬로윈인데 코스튬 입고 나가는 건 어때요? 좋아, 좋아. 무슨 옷을 입을까요? 귀신은 어때? 귀신요? 너무 본격적인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진짜 사실적으로 꾸며줄게. 분칠할 만한 건 있지? 아, 네, 있긴 있어요. 좋아. 이리 좀 와볼래? 연우 씨는 즐거운 듯이 내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요, 연우 씨. 왜 그래?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 그냥 갑자기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요. 분명히 익숙한데 현실 같지가 않은 그런 이상한 느낌? 음, 대접이라고 해야 될까, 한상이라고 해야 할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그럴 리가 있겠어. 헬로윈이라 기분 탓이겠지? 그런 걸까? 그냥 기분 탓인 걸까? 그렇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준비되면 시작해. 알겠습니다. 긴장 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눈을 감으면 누군가가 떠오를 것 같아. 선명하게 기억나진 않고 흐린 모습뿐이지만 내 마음속에 조각난 건반처럼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가까이서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들어. 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 마치 유령처럼 내 주위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사람을 위해 건반을 누른다. 참 이상한 소리지만 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사람이 내 공연의 팬이라서 날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멋진 연주뿐이야. 왜 기억을 잃은 거야? 그러니 연주하자. 이름도 모르는 내 팬을 위해. 이 음악이 너를 위로해줄 수 있다면, 떠날 수 없는 너를 위로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아.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진 계속 음악을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두지 않을 거야. 계속 연주할 거야. 너를 위해서. 미치. 와, 이게 노말 엔딩? 오케이.